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4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 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는 감기가 걸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퇴를 하고 좀 일찍 가려고 하는데 또 막상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컨디션이 왠지 좋은 것 같은. 어제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방금 저녁에. 점심을 드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밥을 먹어서 밥심으로 또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미디어 스크랩 할 게 되게 많네요. 한겨레가 또 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어요.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좀 볼게요. 제목이 한겨레 제목 문제 놓고 이번엔 편집팀 집단 성명이라고 제목이 나왔어요. 지난해 9월에 그 조국 전 장관 비판 보도를 4분 만에 삭제한 조국 보도 참사 논란으로 편집국장 사퇴 요구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편집국장 사퇴 성명이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한겨레 에디터석의 편집기자 19명이 지난 3일에 박용현 편집국장의 독단적 편집권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전체 구성원들에게 메일로 전달을 했습니다. 편집팀 주장을 볼게요. 독단적 편집권 행사에 항의하며 편집 에디터가 보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치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말뿐이었다. 한겨레 신뢰도 추락의 큰 부분이 국장의 독선적인 지면 제작 행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라고 했고요. 한겨레 편집팀은 그동안 납득하지 못한 채 제목 등을 바꿔야 할 때 자괴감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편집팀은 뉴스 가치 판단이 다를 땐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 했다. 제목을 바꿔야 할 때는 합당한 이유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편집회의 뒤 돌아온 대답은 때때로 합리적 설득이 아닌 일방적 지시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편집팀은 지난 1일자 신년호 기사 2개를 예를 들었는데요. 성명서에서 보면 새해 기획 노동자의 밥상 일명 기사는 일주 전부터 지면을 잡은 편집자가 공들여서 고민한 결과물이었는데 국장 말 한마디에 제목과 레이아웃이 바뀌었대요. 기획면의 경우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해서 제작하기로 한 국장의 방침을 국장 스스로 무너뜨렸다. 국장 자신의 약속조차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 상식적인 지면 제작을 위해 바람직한가. 결국 최선의 작품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맞댄 시간이 물거품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편집팀은 이명 기사를 거론했는데요. 성명서를 보면 한겨레 법조팀장은 1월 1일자 이면 조국 관련 기사 제목을 두고 편집위원 텔레그램방에서 문제 제기를 했대요. 기사의 내용은 검찰이 넉 달 넘게 조국 전 장관을 두고 과도한 수사를 했고 조국 전 장관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두고 거짓 해명을 한 점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과 조국 전 장관 모두를 비판하는 기사였다는 건데요. 애초 편집팀과 법조팀은 유례 없는 넉 달 과도한 수사, 조국 거짓 해명 역혀 여론 양극화라는 제목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국장 지시로 제목이 바뀌었어요. 유례 없는 넉 달 먼지털이 수사, 태산 명동 서일필 칼날 무뎌져로 바뀌었습니다. 태산 명동 서일필은 청와대의 주장이고요. 칼날 묻어져는 한국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검찰만 비판하는 뉘앙스의 제목으로 기사 제목이 바꾸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편집팀에서는 원래 제목이 이제 국장의 강압적인 지시로 뭐 깨졌다. 네. 이렇게 해서 왜 이런 제목을 달아야 하는지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박용현 국장이 생각하는 편집자의 태도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 지부 기륜영 위원장이죠. 지부장이 있는 곳도 편집부는 지면을 제작하고 품질을 유지하는 편집국 내 핵심 부서이다. 노조는 국장이 자신의 손발이 돼야 할 편집부 절대 다수 구성원에게 비토당한 이 사태를 매우 고통스럽게 받아들인다.
라고 했습니다. 노조는 편집국장과 대표이사와 국장은 편집국 대다수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신뢰를 이미 잃었다고 판단한다. 편집국 신뢰를 잃은 국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용현 국장은 결단을 내리는 게 본인과 조직을 위해 좋을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편집부 전체가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이 이제 공동에 물론 완전 데스크 그러니까 최고의 결정은 편집국장이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딱 이 조국 전 장관 보도만 눈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검 유례 없는 넉 달 먼지털이 수사 태상명동 서울필 검 칼날 무뎌져.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나쁜 보도로 나쁜 제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보였나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한겨레에 정말 문제적 제목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생각은 아무튼 듭니다. 아마 이제 기자들 생각은 요거를 동의 없이 바꿨다. 그리고 설득이 안 됐다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편집국장의 어떤 편집국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의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이제 소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되게 쉽게 소통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러면 내가 말을 했으면 말하는 형식을 취하면 그게 소통인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건 소통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소통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내 주장을 무조건 받아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소통의 절차만 정당하게 잘 밟으면 그게 소통인가 아니면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내가 왜 이 제목을 이렇게 바꿨는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거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이 신문의 논조와 이걸 결정하고 책임지고 가는 편집국장이라는 그 직에 그건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합의가 이 사람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한겨레라는 조직이 특별히 더 사장부터 다 전부 다 선출하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부 조직원의 그 의견이 굉장히 중시되는 조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직의 특성이 있어서 더더욱이 이런 논란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구성원들이 계속 바뀌고 예전에는 뭔가 그런 체계가 없어도 사장을 선출하고 편집국장을 선출하고 동의하고 이런 과정은 시스템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뀐 사람들의 또 젊은 기자들의 요구들은 계속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합의?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닌 좀 단호한 신문의 색깔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럼 무조건 다수의 의견이 정당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기자들이 뭐 소통을 한다 했을 때 기자들 말을 무조건 들어줘야 되느냐? 네. 그러면 편집국장이 책임이 있으니까 편집국장 말대로 무조건 가야 되느냐? 여기서 참 이렇게 사장이 없는 조직의 대부분의 이제 그 어떤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대부분의 사주가 없는 그러니까, 사주가 없는 이제 조직이 굉장히 이제 국민의 촉을 두고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 독자의 입장, 시청자의 입장에 더 다가가는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부에서 나는 신임을 잃고 싶지 않아.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다로 계속 후배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부적절한 기사가 올라와도 고치지 않고 빠꾸시키지 않고 그냥 계속 다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선배 노릇만 하면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말이 돼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조직 내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입이나 뭐 젊은 기자들의 그런 요구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처음에 신문을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찌됐든 편집국장이라는 팀, 그 직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결국은 이 신문을 책임지고 이 신문의 독자를, 그러니까 이 질을 담보하는 것은
결국은 편집팀이거든요. 사장과 편집국장 이런 팀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도 분명히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한겨레 내부에 뭐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썩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내용은 모르고요. 그냥 겉에서 지나가는 과객으로 봤을 때 이런 내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이번에도 한 번 더 그런 거를 정리하는 뭐 좀 그런 토론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끝잔 토론을 하든지 네네. 이거는 뭘 결단을 내야지 이게 더 이상 불거지지 않지. 이거 네. 아마 계속될 것 같아가지고 한겨레가 예 걱정이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경기방송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현준호 경기방송 전무이사를 좀 어떻게 해라라는 이제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약간 꼼수로 경기방송이 또 다시 그 사람을 이제 신사업 추진단장에 임명을 했다가 결국은 또 내부 반발이 일자 다시 면직 처분을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지난달 30일에 경기방송은 조건부 제어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건부 제어가 당시에 경기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준호 전 이사를 경영에서 배제할 것을 경영진 이사회 전면 교체를 조건으로 조건부 제어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신사업 추진단장으로 앉혀놨다는 것이죠. 경기방송은 결제 라인에서 배제했으니 경영에서 배제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방통위의 제어가 조건을 이행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기방송 분해에서는 경영진은 있지도 않은 신사업 추진단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신설했다. 더군다나 신사업 추진단의 해외 사업과 자회사 업무는 경기방송 보도 제작 업무와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렇죠. 인사다라고 뭐야. 비난을 했습니다. 노조의 반발이 이렇게 거세지자 현준호 전 전무이사는 신사업 추진단장으로 임명된 뒤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응? 참 자기 때문에 조건부 제어가로 자기가 나가는 걸 조건부로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망신인데 또 그 와중에 신사업 추진단장이 됐는데 또 다시 나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는 이 PD가 얘기해 보세요. 네. 이분이 현준호 당시에는 전무이사였죠. 네네. 이분이 편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작, 인사 등 경기방송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네. 사실 원래 이렇게 하면은 그 등기 이사한테 누가 이걸 보고를 해요. 국장 정도나 보고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프로그램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일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보고를 하면 구체적 지시가 나오고 그 지시에 따라야 했다는 게 이제 노광준 PD 그리고 윤종화 기자입니다. 네. 이분들은 해직이 됐어요. 예. 그 경기방송에서 잘렸어요. 왜 잘렸냐면 이 현준호 전무이사가 당시 전무이사가 했던 발언들을 폭로를 했습니다. 폭로를 했더니 잘라버렸어요. 그분이 했던 말을 조금 들려드리면 문재인 때려 죽이고 싶다. 불매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이 없다. 물산 장년이 국채보상이니 성공한 게 뭐 있나. 문재인 하는 것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청구권은 끝난 것이다. 일본의 논리가 맞다. 한국이 어거지로 돈을 달라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또 뭐 우매한 국민을 속이고 반일로만 몰고 간다. 자기네들 총선 이기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일본 사람인가 봅니다. 전체적으로 일본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른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사에도 이런 거를 좀 강요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노광준 PD하고 윤종화 기자가 네. 요거를 폭로하고 해서 이제 잘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발표된 것에 의하면 이 신사업 추진단장에서만 이제 그것만 취소된 거고요. 아직 두 PD의 복직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거는 돌아와야지 됩니다, 무조건.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해고될 정도의 이게 그런 걸 고발한다고 해서 해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요즘 세상에 진짜 회사 행위를 한 것은 그 사람이죠. 그 사람 하나가 얼마나 지금 경기방송에 진짜
그 먹물을 정말 먹물이라고 그러니까. 말하기 참 거시기한 더 큰 물을 아무튼 끼얹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 방송사에. 그래서 아무튼 빨리 온전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블랙아이스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 그 이렇게 차량이 연쇄 추돌 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아스팔트 위에 얼음이 얼어서 얇게 얼음이 얼어가지고 막 뱅뱅뱅뱅 막 차들이 돌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블랙아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블랙아이스라는 이런 식의 표현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새로 나온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들 이런 것을 한국어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꿔서 쓰자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언론에서부터 네, 우리말로 언론에서 이제 바꾸자. 많이 하거든요. 저도 지난달에 제가 그 MBC 그 우리말 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아주 좋은 거 많이 배워갖고 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MBC에서 정말 잘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싶은데 그 우리말 위원회가 그냥 단순히 저 같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이 있어가지고요. 그 전문위원들이 2명이 매 그 회의 때마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외래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가를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갖고 와요. 그러면은 다 같이 모여서 이 대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서 MBC가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하면 라디오국, 뭐 보도국, 시사교양국 전원 다 들어오거든요. 전 국장이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자 각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도국장 박성재 그 기자가 이래요. 이거 내가 하라 그런다고 애들이 안 한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합의가 돼야 그 기자들이 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아무리 바꾸라 그래도 안 바꾸고 어떤 단어는 한 번만 말했는데도 그거 되게 좋다 하면서 바꿔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항상 여기서 결정하면 다 최대한 설명하고 알려주고 소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것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데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이 블랙아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블랙아이스라는 것을 살얼음으로 전 이 말을 올해 처음 들어봤는데요. 블랙아이스를? 네. 되게 많이 나와요. 교통사고 관련된 이야기 할 때마다 이거 왜 이렇게 차들 난리야 그러면 다 블랙아이스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현상이 요즘 나온 현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빙판길에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언론이 최근에 다 블랙아이스라고 말을 했어요. 특히 그 블랙박스 그 가지고 하는 블랙박스 방송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꼭 이렇게 블랙아이스가 블랙아이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아무튼간에 블랙아이스라는 표현이 기사에 많이 등장하니까 그다음에 블랙아이스 말고 왜 이렇게 길거리에 빵꾸 뽕 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싱크홀. 아니 싱크홀도 아니야. 아니에요? 싱크 구멍 크게 나는 거 있어. 홀인데 블랙홀은 아닌데. 아무튼. 근데 되게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에 안 들어봤던 외래어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요. 새로운 신조어처럼.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걸 설명할 때 최소한 뭐 이렇게 도로 표면에 생긴 얇은 빙판인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인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이렇게 말해버리면 시청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예를 들면은 필리버스터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 그 필리버스터를 설명하는 한국말을 앞에 붙이면서 필리버스터라고 말을 하던가 무제한 아니면 토론인. 그거를 무제한 뭐 어쩌고 해서 이렇게 한국말로 바꿔주던가 해야 되는데 너무 한국말로 다 바꾸면 북한 같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무엇이 맞느냐. 이 언어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사람들이 알아듣는 표현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들이 나오는데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기사에서는 강영철 교수가 그 언론 좋은 우리말 두고 괴뢰어 장사 심각이라고 하면서 아까 말한 패스트트랙 이런 것도 신속 처리 안건으로 해달라라고 하고 블랙 아이스도 살얼음으로 해달라. 괴뢰어는 뭐예요? 괴뢰어라고 여기서 말씀하셨네. 나도 괴뢰어의 정확한 괴상한 외래어라는 건가? 그런가? 뭐죠? 네, 뭐 블랙아이스라는 표현만 보면은 네. 전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검은 이 얼음. 블랙아이스가 주는 경각심이란 건 이제 잘 안 보이는 빙판길이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블랙 아이스라는 표현에서 잘 안 보인다는 느낌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검은 아스팔트 위에 얼어져 있거든. 그래서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이것도 만약에 필리버스터나 또는 패스트트랙처럼 사람들이 너무 징그럽게 말을 많이 하면 이제 그냥 외워버리겠죠. 아 그거는 그런 뜻이구나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해라라고 했는데 KBS와 MBC는 제목에서 살 얼음이라고 쓰는 경우들이 많다. 또는 뭐 어는 비라고라는 표현도 사용했대요. 어는 비. 근데 비 말고도 그냥 겨울에 어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있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방송언어특별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외래어 그 사용 실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포트, 매뉴얼, 스팟, 컨트롤, 라이선스, 베테랑 등의 외국어 사용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불필요한 외래어와 외국어 표현을 두고 외국어의 잦은 사용은 시청자에게 은연중에 해당 언어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 국어 순화 표현을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제가 최근에 들은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벽에 이렇게 붙이는 뽁뽁이 있죠, 뽁뽁이. 네. 그 뽁뽁이를 뭐라고, 그러니까 그 유리창에 막 붙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뽁뽁이를요, 네. 에어캡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보통 에어캡이라고 많이 얘기한대요. 방송에서 다 에어캡이라고 한대요. 그래요? 나는 몰랐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 이제 겨울이니까 여러분 뭐 단열을 하시고 에너지 절약을 하세요. 뭐 여기저기에다가 에어캡을 뭐 싸든지 그치.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들을 한대요. 근데 뽁뽁이라고 이렇게 우리끼리는 장난으로 뽁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뽁뽁 터트리는 맛이 저도 있잖아요. 뽁뽁이라고밖에 모르는데. 네. 그런데 뽁뽁이가 이제 표준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뽁뽁이라고 불러도 된대요.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이 계속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그냥 이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거 뽁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뽁뽁이라고 쓰다 보니까 그렇죠. 뽁뽁이가 돼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쓰는 걸 되도록이면 한국말로 사용하고 뭐 이렇게 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 지적 자체는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대안을 찾는 데 있어서 너무 고지식하게 막 전부 다 한국어로만 막 해야 돼 이러면서 고집하는 것은 또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국어로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조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식 신조어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오히려 안 쓰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은 쓰는 말 사람들이 그렇죠. 이해하는 말 그런 말로 써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재미있는 미디어 스크랩이었습니다. 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닭강정 해프닝. 저는 사실 이게 이런 이 보도 결과를 보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속이 상했겠구나라는 네, 그렇죠. 생각도 들었어요. 그죠? 자, 무슨 일이었는지 일단 얘기해 봅시다. 닭강정 해프닝이 도대체 뭐였는지. 네,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생긴 일인데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자기를 닭강정 가게 점주라고 밝힌 사람이 그 닭강정 30인분을 주문받아서 배달을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안 시켰다고 하면서 아들이 자기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한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처음에 결제는 하겠다. 그러나 내가 시킨 건 아니다. 우리 아들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을 당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가해자들이 이제 이런 장난을 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결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 이 파신인분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황당하죠. 그리고 도로 가져가라 음식을 먹을 만큼만 먹고 그렇게 했다는 말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성인이 돼서도 애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분을 살 만한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이 이제 확대된 것이죠. 아, 인터넷으로. 네, 인터넷으로. 예. 그러자 이것을 이제 언론에서 받은 거죠. 확인하지 않고 받은 거죠. 아, 이것도 그냥 네, 썼으니까. 이제 사실 닭강정 주문이 있기 며칠 전에 네. 이미 신고가 들어온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지기를 26일 날 그 닭강정 점주가 학교 폭력으로 닭강정 거짓 주문 넣은 가해자들을 그 업무 방해로 신고를 넣었는데 그 경찰에서 이미 닭강정을 배달받은 피해자 있죠. 네. 그 사람한테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랬더니 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제 학교 폭력이 아니라 학교 폭력 사건 피해자로 알려져 있던 그 사람이 그 불법 대출 사기에 연루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사기를 불법 대출 사기단에 연루되어서 자기가 그 행위를 하면 사기꾼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직전에 이 사람이 아 이건 사기구나 하고 나온 거죠. 그 피해자가 네.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피해자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학교폭력을 당했던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불법 대출 사기단이 화가 나서 저놈이 우리랑 같이 사기를 안 치고 나갔네. 그래서 화가 나서 이런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보복을 못된 짓을 했네. 네, 했다라는 거죠. 그죠? 네. 맞죠? 그런데 그 엄마도 그러면은 신고를 했고 이쪽 그 닭강정 아저씨도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거를 수사를 받게 된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보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26일 오전쯤에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가해자들을 특정해가지고 무슨 사건인지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틀 만에 드러날 사건이었던 거를 언론들이 성급하게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오버를 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해버렸네요. 네. 근데 일단은 경향신문에서 어찌됐든 26일에 바로 단독 닭강정 거짓 주문 왕따 아닌 작업 대출 사기였다라는 제목으로 아 이거 사실은 왕따 아니야라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크리스마스 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제법 많이 나왔어요. YTN 이런 데도 다 나오고요. 다 닭강정 사기로 제법 보도가 나왔거든요. 학교 폭력 피해자. 네, 학교 폭력 피해자가 이제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을 이제 이렇게 뭐 짚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게 25일 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26일 날 저녁에 경향신문이 이거 왕따 아니었어. 그러면서 이제 보도를 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이 사건이 있었던 24일 저녁부터 26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이거는 왕따 아니었어라는 제대로 된 보도를 내놓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언론의 보도 행태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지금 어디가 보도를 했어요? 네, 인터넷 언론사들의 보도는 25일 오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글이 24일 저녁에 올라왔으니까 그 바로 다음 날부터 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부산일보가 가장 빨리 보도했고요. 그 좀 규모가 큰 언론사만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알지도 못하는 그 인터넷 다시 할게요. 이름도 생소한 그런 인터넷 언론사를 제외하고 규모가 큰 있는 언론사 중에서는 여기 언급된 그 언론사는 다 규모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네, 그렇죠. 많이 들어본. 네. 네, 송고 시간 기준으로 부산일보,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세계일보 순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 연합뉴스가 이제 18시 30분경에 보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매일경제, 중앙일보, MBC, MBN, 스포츠경향, 동아일보, SBS, 서울신문, YTN 이 순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 날에 사건이 밝혀지게 되는데 오전에 조선닷컴에서 보도를 했고 그 다음이 한겨레, 한국일보 이 순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26일 저녁 9시에 경향신문이 나왔잖아요. 네. 그 26일 저녁 9시 이전에는 다 그냥 왕따로 보도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보도들이 쭈루룩 거의 있었던 것이고 그 와중에 동아일보는 지면 보도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건 다 인터넷 보도였는데 네. 동아일보는 지면 보도를 냈어요. 네, 지면 언론 중에서는 동아일보 저희 모니터 대상인 지면 신문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유일하게 그 26일 신면이면 종합이거든요. 학폭 피해자 집에 닭강정 30인분 거짓 주문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게시글도 다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언론사 중에서 글쓴이가 직접 접촉했다고 밝힌 언론들은 두 군데였는데요. 네. 하나는 서울신문이었고 하나는 MBC였습니다. 네. 네. 네, 서울신문은 이제 글쓴이가 기자 명함을 올려놨는데요. 25일 12시에요. 그 글이 올라온 게. 근데 서울신문에 기사가 나온 건 22시였고요.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뒤에 나왔네요. 네, 그 글쓴이가 그걸 보도하면서 이제 언론사들은 보도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속을 지킨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MBC의 경우에는 그 글쓴이가 직접 MBC에다가 녹취록을 보냈어요. 네, 언론사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어디 보도를 줘야 될까, 그 자료를 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MBC에 줘야겠다 이렇게 쓴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녹취록을 직접 글쓴이가 MBC 측에 제공을 했고요. 이게 MBC 8시에 뉴스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경찰위에서 가해자들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또 22일에 이미 신고가 된 사건이었는데도 언론사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떠도는 이슈를 커뮤니티 게시글만 이용해서 성급하게 보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거의 여기까지는 해프닝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빨리 밝혀질 줄은 몰랐다. 한 며칠은 살아서 그 어찌됐던 이런 거잖아요. 그 닭을 시킨 건 사실이고 그 사람이 피해자 엄마가 그렇게 말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팩트가 어긋난 게 아니야. 신고했다. 거기까지만 그냥 보도하고 신고 결과 경찰이 수사해 보니 다른 게 나왔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서울신문이나 MBC가 신고했고 당사자들은 이런 일에 자기 아들이 연루된지 모르고 엄마는 그런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또 그 닭강정 아저씨는 감동을 받아서 이런 좋은 어머니 참 안타까워 하면서 또 이제 공분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일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다. 우리가 확인해 보니 최소한 두 사람이 그런 것은 사실이다. 그 점주도 그 말이 맞다고 하고 피해자 엄마도 맞아. 이게 완전 소설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데 거기까지 학폭에서 소설이 돼버렸잖아요. 학폭은 이 여자가 엄마가 자기 아들이 예전에 학교 폭력을 당했으니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건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말했어. 근데 저는 그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닭강정 업주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아니 언론사들이 확인을 안 해놓고 그러니까 밝혀진 다음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밝혀진 다음에 네.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한국일보가 낸 지면 기사인데요. 네. 이게 27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말이 드러난 후에 나온 거죠. 그 닭강정 33만 원 거짓 주문 사건 대출 사기단의 안갚음 결론 이런 기사인데요. 여기서 중간 제목에다가 왕따 갈취 문제로 공분 샀지만 닭강정 업주의 거짓말로 드러나 이렇게 중간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채 거짓 주문, 고교 시절로부터 졸업 후에도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 휴대폰 개통 및 갈취 등으로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닭강정 업주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논란을 가속화시켰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업주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업주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게 사실이지만 제가 조금 부풀려 얘기한 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몇 개는 제가 오버해서 글을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라면서 경찰에 발언을 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닭강정 업주를 거짓말쟁이라고 한 건데 네. 아니 언론들이 안 받았으면 됐잖아요. 네. 아니면 확인을 제대로 하든가. 뭐 자기 필요할 때는 가가지고 냅다 쓰고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그래놓고. 네, 그래서 뭔 소리야? 네, 그래서 이 한국일보가 글쓴이의 그 인터넷 글쓴이에 반론을 했나 봐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온라인에는 기사가 다 수정돼 있거든요. 네. 온라인판에서는 이제 닭강정 거짓 주문 전말 들여다보니 점주 선임만 왜곡된 엉뚱한 해프닝 왜? 라는 기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목이. 네, 점주 선임만 왜곡된 엉뚱한 해프닝이라는 기사에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점주의 선의를 강조하는 그런 제목으로 바뀌었고요. 내용에서는 뭐가 바뀌었어요? 내용에서는 네. 이제 닭강정 닭강정. 점주의 선의가 음. 경찰의 엉뚱한 해명 탓에 사실이 왜곡됐다.
학교폭력, 휴대폰, 300만 원 갈취 등은 CC가 부풀리고 추측에 의한 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사건 핵심은 알리지 않은 제 CC의 진술이 허위 사실이라고 경찰이 언급하다 보니까 혼선을 빚게 됐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라고 기사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탓이 아니라 경찰이 잘못 해명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한 거죠. 좀 여러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약간 부풀리고 그랬나 봐요. 이 한국일보 기사는 경찰이 부풀려서 설명해줘서 내가 그런 보도를 오보를 냈다라는 오보라기보다는 이제 점주를 거짓말쟁이로 그려지게 된 원인은 경찰 말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일보는. 네, 하지만 이제 닭강정 점주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취재원이나 국가기관의 이제 잘못된 발언을 추가 취재로 확인하는 게 원래 언론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고 우리가 언론사에 기대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뭐 경찰 탓을 하는 건 좀 궁색해 보인다. 결론 언론이 받았었는데 이상했어. 네. 왜 우리가 취재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받았은 것도 취재라고 하려나? 그 사장의 그 인터뷰 내용이 원래 지면 기사에는 없고 네. 온라인 기사에는 추가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면 기사를 쓸 때는 그쪽한테 반대 취재를 안 해본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네, 이건 한국일보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이 보고서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 닭강정 이 핵심은 이제 한국일보가 더 나쁘냐 아니면은 그냥 주절주절 받아 썼던 아까 그 쭉 여러 개 거의 모든 언론사가 더 나쁘냐 뭐 하다가 마지막에 제일 웃기는 건 조선일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조선일보가 닭강정 사건으로 본 가짜뉴스 실태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이제 보도를 했어요. 네. 웃긴다. 가짜뉴스 실태는 조선일보만 봐도 되는데. 자, 이 조선일보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지 가시나. 네, 조선일보가 28일 날 이제 가짜뉴스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크게 다뤘습니다. 이 사건을. 33만 원 분당 닭강정 사건은 어쩌다 가짜뉴스로 번졌나 이런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 최소한의 검증 없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타고 일파만파 번지며 왜곡 확산되는 우리 사이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평을 했거든요.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온 것처럼 말을 했지? 네,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일부 언론 중에는 조선일보의 계열사인 조선닷컴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전화 왔어요. 왜 전화가 왔어요? 화가 났어. 이따가 또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어쨌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드리고 네. 여기서는 이제 조선일보가 가장 비판에 중점을 둔 건 공중파 방송이거든요. 네, 조선일보가 옆에 분당 닭강정 사건 일지라고 시각 자료를 하나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은 그 25일 오전 인터넷에서 닭강정 학폭 사건 단정이라고 나와 있고 25일 오후 공중파 뉴스 학폭 가해자가 주문 보도 이렇게 타임라인이 설정이 돼 있는데 닭강정 학폭 사건으로 단정한 거는 기사들을 확인해 보면 한국경제거든요. 약간 신문 매체, 온라인 매체들은 좀 빼고 그 공중파 뉴스의 책임을 좀 부각시킨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틀 후에 논설위원 칼럼도 보면은 이틀 후에 또 나온 논설위원 칼럼이 있어요. 12월 30일 날 김홍수 논설위원이 가짜 장발장이라는 칼럼에서 얼마 전에 그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라고 다들 아실 텐데 경찰이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절도범을 놔줬다.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 도벽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려진 사건이거든요. 그거랑 이제 닭강정 사건을 엮어가지고 현대판 장발장과 닭강정 사건은 공중파 TV 방송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요 뉴스로 다루는 바람에 일파만파로 번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파만파로 번진 거는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인터넷에서 이미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언론들이 무슨 사건을 확산을 시키는데 그 옛날보다 영향력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미 일파만파로 번진 건 이미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공중파 TV 때문에 주요 뉴스를 다룬 일파만파로 번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선일보의 계열사인 조선닷컴을 포함한 전반적인 언론들의 문제를 공중파 TV 문제로 바꾼 논설위원은 다음 대목에서 이제 이 정부 들어 친정부 매체들이 진영 논리에 갇혀 입맛에 맞는다 싶으면 과정 확대하는 보도 경우가 부쩍 늘었다. 라면서 논리를 좀 비약을 시킵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여기서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네, 그죠. 그런데 아까 보면은 다 있었잖아요. 조선닷컴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 동아일보에서 보도했잖아요. 지면 보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자기들이 한 거는 전혀 반성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고, 물론 그 자기들이 했지만 나쁜 건 나쁜 거야라고 하는 건 좋은데도예요. 그러나 좀 우리도 했지만이라는 말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했다 사실 미안하다.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이 부끄러워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 비평 기사를 쓰면서 일부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인데 나를 포함한 일부 언론 하던가. 조선닷컴.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조선닷컴 나온 기사를 조선일보 기사라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조선일보에서 이제 저희 쪽에 항의를 해가지고. 왜? 조선닷컴이 어떻게 조선일보냐? 네, 조선일보와 엄연히 조선닷컴은 다르다고? 네, 법인이 분리된 다른 회사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선일보와 조선닷컴을 명확히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사실 그게 수용자들한테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해명인지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아직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사실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네, 아무튼간에 이런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좀 웃기네. 되게 작은 일인데 자기들끼리 굉장히 열심히 그런 일이었죠. 저는 그냥 이 엄마는 참 씁쓸하다. 전 그런 생각만 사실 들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대단한 어떤 내 아들이 지금 뭐 괴롭힘을 당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고를 했을 텐데 이 아들이 그렇게 사기에 연루되었다가 그나마 뭐 연루 안 됐으면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 와중에 이거를 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정신없이 보도했던 언론사들도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아니 인터넷 좀 안 받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제발. 제가 어제 사실은 한밤의 TV 연애 제가 나갑니다. 한밤의 TV 연애 맞나요? SBS? 나 참 거기서 인터뷰했습니다. 그걸 왜 나가세요? 인터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이 얘기 이거랑 왜냐면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그 박보영 씨하고 뭐 어떤 남자분하고 김희원 씨하고. 둘이 연애한다는 게 이제 그것도 똑같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가지고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그거를 또 이제 인사이트가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일파만파 막 커져서 많은 언론들이 받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박보영 씨랑 김희원 씨가 뭐 아니다 뭔 소리냐 뭐 이렇게 된 건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인터넷 커뮤니티의 내용을 보면 둘이 어느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사인하고 사진도 찍어준 거야. 근데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솔직히 선남선녀가 해도 그런데 게다가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연애를 했다라는 소문이 나면 엄청나게 쇼킹할 만한 사람들이 버젓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사인하고 사진 찍어서 거기 벽에 붙여놨어. 그게 어떻게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써서 열심히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기사화한 거예요. 언론사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이제 그 취재를 하다가 이제 우리 그 인사이트 모니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한밤에서. 그래서 제가 저는 한밤은 한 번도 그런 데는 안 나가봤는데요. 아닌데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요즘 이런 보도의 문제 이런 거 이제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럼 그거 코멘트만 할게요. 요 사안에 대해서만 할게요. 그러고서 이제 왔어요. 근데 PD님이 너무 재밌는 게 자기 뉴스공장도 듣고 막 듣는데 이게 이렇게 한밤에 나오시다니까 이러면서 너무 좋아. 웃겨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웃겨 하셔. 그러면서. 재밌네요. 우리도 요즘 진지한 거 연예계 관련된 그러니까 연예인 관련된 언론 보도의 문제점 이런 거 우리도 요즘 많이 보고 이제 좀 다루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닭강정 해프닝이나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을요 가져다가 그냥 보기만 하면은 화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뭐든지 다 가져다가 기사로 만들어버려요. 금지법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면? 사실
그게 무슨 기사라고. 이들의 논리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그 논리는 사실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뭐 미담이나 고발, 뭐 분노 또는 이제 모금을 뭐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온정의 손길을 바라는 거 뭐 이런 식의 글들을 막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론사가 그렇게 확인 안 하고 확인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내용을 보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확인 안 하고 그냥 일단 퍼나르고 보는 거 이거는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면제부 받으려고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잖아요. 자기가 안 했다고. 그리고 더 나쁜 건요. 네. 아까 제가 말한 그 박보영 같은 그런 경우에는요. 그 댓글들 있잖아요. 댓글을 또 기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그 특유의 그러니까 없어요. 커뮤니티 글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야. 커뮤니티에 붙은 그 댓글들을 가지고 카더라를 더 많이 생산해내 가지고 보도를 하고 또 진해 보도에 있는 그 댓글을 또 악성 댓글을 또 다시 보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커뮤니티에서도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 진짜. 우리 글을 가져다가 왜 니네 맘대로 이렇게 사건화하냐라고. 니네 장사하는데 왜 쓰냐. 네네. 예. 근데 이 사건 닭강정 사건도 그렇지만 좀 인터넷에서 커진 사건들 있잖아요. 대부분 언론에 기사화되기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제 말이 커뮤니티 사람들도 사실 피해자야. 그렇죠. 아이 내가 이렇게 요런 조그만 카페에 썼는데 뭐 내 친구들이랑 뭐 하는 거에 썼는데 이게 설마 하고 막 이렇게 허위 그런 걸 썼는데 이게 누구한테 걸려가지고 기사화돼서 막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국민 허언증 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게 안 돼야지 사실은 그렇게 안 해야 언론인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니 커뮤니티 없으면 언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아휴. 그렇습니다.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기프님께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정세균 총리의 청문회 보도 MBN 보게 되었는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리만 보여준다고 네,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령곰태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방통위에 정강삼 이상로가 있는 한 언론 상황은 여전히 안 좋을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저런 발언에 문제없다고 하냐라고 했어요. 흑토마님도 2,000원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네. 김호섭님 고마운 민주 언론시민연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최철우님도 임동준 활동가님 얼굴을 보는 순간 일단 배꼽을 쥐고 봐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역시나 조국 전 장관 스토킹을 주제로 한 블랙 코미디. 채널A 연기자들의 호연에 눈물이 나서 혼쭐이 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임동준 활동가님의 정신건강을 응원할 따름입니다. 유유 우리 민원연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이 종편이 편집할 때마다 저 수명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자 이수진님 TV조선 빨리 폐간되길 비나이다 하셨고 화이팅입니다. 김자정님 낙동철새님 TV조선 없는 세상 살게 해주소서. 다들 오늘 기도 모드입니까? 남인천님은 김근식 비판해 주셨고 그리고 김야옥님 조국 보도 나올 때마다 일면식도 없는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당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지. 그러게요. 문제는 이미 기정사실화돼서 보도된 검찰발 기사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상황도 너무 화가 납니다. 언론의 아닌 말고식 보도의 폐해가 너무 심합니다. 민원연의 스피커가 훨씬 더 커져야 할 텐데 언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도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박한수님께서도 패널들 국가고시를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출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대요. 너무 재밌네요. 네, 패널들을 신랄하게 비판해 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언행일치 용진산 벌꿀 농장님께서 말만 하는 거 싫어요.
직접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동참. 방통위에 가짜뉴스 남발하면 무조건 방통위에 신고하고 방통위가 위처럼 직무유기하면 형사조치, 고소, 맞대응하는 직접 행동하면 허용해 줄게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거 보면은 다 네, 저희 심의는 다 내고 있고요. 방심위에 넣고 방심위에 다 넣고 있고 방통위에 신고해봤자 의무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 방심위의 심의가 너무 이제 부족하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보고서를 또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네요. 이렇게는 그 심의 내년 아니죠. 벌써 올해죠. 올해에 이제 TV조선과 채널A, JTBC 재승인이 있는데 네. 그걸 앞두고 저희도 그동안의 심의 결과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모니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여론전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네.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거 회원이고 네. 시민으로서 이거 채널A하고 TV조선 너무 심각한데 일반 시민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민원연에서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셔서 저희가 일단 준비는 하고 있다고 네. 얘기는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아직 보고서가 밀린 게 많아서요. 아마 그냥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 일주일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요일, 토요일에는 네. 방송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 회원 인터뷰이죠. 네. 회원 인터뷰 네. 날잡구나 민원연 1호로 표준 모델인 네. 조선투위 성함표 위원장님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인터뷰 듣고 저희 모니터는 또 월요일 날 그렇게 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아니다. 저희가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방송하고요. 네. 네, 그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시 뉴스 오늘 감사합니다.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9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